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상반된 견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이제 국회라든가 또 이제 노동부 차원에서 말을 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다양한 이런 균형된 토론 같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앞으로에 좀 기다렸다 걸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제 발표하고 지정 토론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와 결부해가지고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때는 일단 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좀 지적을 해가지고 좀 질문을 해주시면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예. 전웅배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을 위해서 한 일을 하나만 좀 예를 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법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 노조에서 조직 형태 변경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반이 좀 넘어서 조직 형태가 변경됐다고 노동부에서 해석을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행 노조법에 보면 규약이나 조직 형태 변경은 참석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동부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아까 충분히 답변하셨다고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도 질문하실 분 질문 한꺼번에 받고 예. 저도 전원백장한테 여쭙겠는데 너무나 질문할 게 많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수노조 자율교섭을 요청을 하면 왜 이렇게 복수노조를 안 하자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정말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경영자가 맨날 교섭을 하냐라는 얘기를 듣고 참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이제 나오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 정말 그 경영자가 맨날 교섭하냐는 얘기를 듣고 참고 단일화를 고민하신 건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문제가 법으로 주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노사가 자율로 그걸 주든지 말든지 정하는 것이 정말 노조를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그것을 노동부의 관점으로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전우배 국장님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없습니까? 앞에 다른 분들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좀 하시지 않았어요? 예, 질문했는데요. 한 가지 추가로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타임오프 제도 시행이 현장 권력이 노동자들한테 있어서 그걸 좀 사용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용자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있으면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원청 정문주 대표님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총선이나 대선에서 한노총이 한나라하고 상당히 연결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입장을 어떠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한두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없는데 제가 막 질문을 지금 지어짜고 있으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는 걸로 보고 조금 전에 발제하고 토론하셨는데 다시 역순을 해가지고 전은배 국장님부터 질문 포함해서 좀 많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부가 노동자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한 일이 다 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일하는 근로자,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 퇴직한 근로자,
일자리라든가 또 일자리의 그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나 지킬 것인가 등등 저희들 하는 일이 물론 그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손해보는 부분도 있고 또는 더 이익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 전체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관련해서는요 이번에 뭐 해석을 달리 새롭게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결이 내려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이제 이런 토론에서 참 그러니까 근데 1년 내내 교섭만 하냐 이런 얘기 듣고 교섭 참고 단위화를 도입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장의 혼란 이런 걸 우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노조 입장에서도 이것이 복수노조가 되면은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가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또 단결권을 노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결이 되어야 힘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는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하면 좀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구상을 한 거고 또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제기한 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여러 논의를 통해서 한 거죠. 무슨 경영자가 1년 전에 교섭하냐 이런 한마디 듣고 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 제가 참 곤란해지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자리 못 나오죠, 제가.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왜 자율로 하면 안 되냐 이건 정말 크리틱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항상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전임자 문제, 노조 활동 문제, 근본적인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노조 활동은 노조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사용자가 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여러 차례 정말 논의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할 그런 기회들을 노조한테도 충분히 주고 경영자한테도 충분히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13년 전에 입법적 관여가 있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노동관리 문제 이런 것을 또 지적을 하시는데요. 정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거 또 지금도 제 생각은 다름없는 것이 경영자도 정부 의존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라. 정말로 자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정말 노사 간에 지금 현장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노조법 개정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장 노사는 저희가 신뢰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민노총 소속 사업장도 노사 간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노사관계 역사도 많이 됐고 상당히 민노총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불신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경영자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현장 노동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취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현장 노동관리권이 노조가 더 센 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곤란하죠. 감사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복수노조 자율교섭을 요구하는 게 왜 복수노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렸군요. 이게 패키지입니다. 이 복수노조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이거 패키지입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수노조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유일교섭 대표제를 하자고 여러 가지 나오다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이제 귀착이 된 거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요 제도가 구상이 안 됐으면 복수노조 그 도입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패키지가 되기 때문에 또 복수노조 제도하고 또 근로시간 면제 제도 또 이게 패키지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설명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1분 1답은 뒤에 뭐 필요하시면 뒤에 하시고요. 하나라는 걸 보기로 했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4일 날 성노총 정기대회에 대해서 정정리대회 공식적으로 파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사회적 문제로 나가 반갑던 높은 학생들 시위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 참 이런 그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나름 MB한테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학생부 부활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막시게 사실 이런 대목지 못한 정권, 보수 정권 자체가 이까지 달아붙이지 못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또 희망도 발견합니다. 대선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대선 때 노조법 개정 사항들 자체는 이 이외에도 굉장히 의논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당선자였던 사람이 지금 MB죠. 이 양반이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협약을 맺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작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장 자체 초토화되어 있다는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정쟁들 하겠는데 실제로 가겠느냐. 장노총이 지금까지 큰 선거에서는 정치 방침을 발휘했었지만 작은 선거에서 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월 27일 재보선관련돼서의 이정비를 정했었고 그거는 이른바 반노동자 세력, 반노동자 정당자체 심판하겠다. 그 세력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라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했던 강원도, 분당, 김해 실제로 우리 조직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응징하는 싸움을 연결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해에서 이제 그 역부족이 드러나긴 했었지만 강원도 분당에서 그런 결과가 여실히 증명됐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봅니다. 6월 앞에서 국회 차원에서 협상과 투쟁들이 정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고 제기하고 있는 노조법 자체가 관철되지 못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불을 보시 뻔하게 누가 반대하고 또 위원장을 한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다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세력들 자체가 내년도 4월 총선에 있어서 내년 10월 대선에 있어서 올해 4월 27일 재보선이 한국에서 취했던 것과 똑같이 갈 것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투쟁 자체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한국노총이 이미 2월 24일 정기대회에 대해서 노조법 재개정과 관련된 투쟁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투쟁 계획이 1년치가 아니라 2년치를 짰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해서. 그래서 만문의 싸움을 통해서 한국노총의 그 정체성 더불어서 정말 이 땅에 노동자를 짓밟고 있는 세력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움직이는 싸움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사님. 질문자는 답변 말고 마무리가루까지 다 하시면 네, 다시 더 기회 안 드릴 거니까. 자, 좀 답답한데요, 정말.